헨젤은 엄마, 아빠 그리고 여동생과 누구보다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며 부족한 거 없이 사랑받는 아이였다. 헨젤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고 원만한 교우 생활을 하며 걱정 없이 뛰어노는 매일을 보냈다. 그러나 부모님은 갈등을 겪고 있었고 헨젤은 이 사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는 엄마가 일이 생겨 따로 살아야 하고 이제 헨젤과 동생 그레텔은 아빠와 같이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헨젤과 그레텔은 너무 어린 나이였기에 부모님께선 아이들에게 이혼을 숨기고 헤어져 살기로 결정한 것이다. 양육권을 아버지가 갖게 되었기에 엄마와 두 아이는 가끔 한 번씩밖에 만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헨젤은 처음엔 엄마가 자신들과 계속 함께하지 않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지만 동생 그레텔은 처음부터 엄마를 찾으며 계속 울었다. 그래도 아빠는 최선을 다하며 두 아이들을 보살피셨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두 아이는 엄마를 볼 수 없었다. 사실 엄마는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났고 헨젤과 그레텔을 버리고 떠난 것이었다. 아이들이 이런 생활에 익숙해진다 해도 엄마의 부재는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고 회사 일로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아진 아빠는 결심하게 된다. 아빠는 직장에서 만난 15살 연하 마녀라는 여자와 재혼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헨젤과 그레텔에게 새엄마가 생기게 되었다. 20년 전 마녀는 놀이터에서 친구들을 기다렸다. 오늘은 항상 나오는 친구들이 한 명도 보이질 않았다. 그네를 타고 있는 그 아이의 표정은 세상의 모든 무게를 짊어진 가장의 표정과 흡사했다. 날이 어두워져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늦은 시간까지 위험하게 집에 가지 않았지만 그 누구도 이 아이를 찾지 않았다. 마녀에게 집이라는 장소는 지옥에 가까웠다. 꼬르륵 소리가 들리며 고요한 정적이 깨졌고 마녀는 그때서야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집 앞에 도착한 마녀는 가만히 서서 또 누군가를 기다렸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멀리서 한 남성이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마녀는 고개를 들어 그 존재를 확인했다. 아빠였다. 마녀는 기쁜 마음에 아빠에게 달려가 안겼다. 아빠의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간 마녀를 맞이한 것은 엄마의 날카로운 눈초리였다. 마녀는 너무 무서웠지만 옆에 아빠라는 존재가 있었기에 견딜 수 있었다. 아빠가 샤워를 하러 간 사이 엄마는 마녀의 등을 강하게 꼬집었다. 눈물이 날 만큼 아팠지만 소리를 지를 수 없었다. 분명 엄마가 보복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1년 전까지만 해도 엄마는 천사 같았다. 그러나 지인을 따라 사이비 종교단체의 일원이 되면서 엄마는 급격하게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이상한 믿음으로 마녀를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했으며 고열로 아플 때도 병원에 가면 안 된다고 그대로 방치했다. 물론 아빠에겐 병원에 갔다 왔고 약도 먹은 상태라 거짓말했다. 또한 자신이 다니는 예배당에 데려가 죄를 씻어야 한다며 물에 강제로 집어넣었다. 마녀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올라오지 못하게 교주는 위에서 누르고 있었고 이때부터 마녀는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기게 된다. 집에서는 엄마가 기도를 해야 한다며 2시간가량 무릎을 꿇게 했으며 다리가 저려 움직이려고 하면 가차없이 손이 날라왔다. 행여 아이가 아빠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할까봐 계속되는 가스라이팅까지 이어져 왔다. 8살짜리 아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반항은 학교가 끝난 뒤 아빠의 퇴근 시간에 맞춰 집에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방학이 찾아왔고 집 밖에 나가는 것은 엄마를 따라 예배당에 가는 것뿐이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빠가 장기간 출장을 가게 되었고 마녀에게 진짜 지옥이 찾아오게 된다. 엄마는 마녀가 집에 들어오지 않고 반항한 사실을 교주에게 이야기했고 교주는 아이에게 사탄이 들렸다며 엄마에게 마녀를 무작정 폭행하게 했다. 또한 밥과 물을 죽지 않을 만큼 주게 했고 엄마는 마녀가 몰래 먹을 것을 주워 먹을까봐 방에 가두고 감시까지 했다. 교주는 의식을 치른다며 뜨거운 향을 마녀의 등에 대었다 떼었다를 반복해 화상을 입게 만들었다. 건장한 성인 남성이 당해도 고통스러울 만한 행위였지만 마녀는 강제로 견딜 수밖에 없었고 아이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다행히도 생각보다 빨리 출장에서 돌아온 아빠는 마녀의 첫 모습을 딱 봐도 이상해 보일 수밖에 없었고 긴 팔을 입고 있어도 가릴 수 없는 멍이 손목에 보였다. 아빠는 마녀의 몸을 확인했고 분노를 하며 엄마에게 화를 내었다. 엄마는 이상한 변명만 늘어놓았다. 실어증이 걸려 아무 말도 못하는 마녀를 보호하기 위해 아빠는 더 이상 엄마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였다. 엄마의 충격적인 행위에 심한 트라우마가 생긴 마녀를 아빠는 홀로 잘 케어하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시간이 지나 성인이 된 마녀에게 있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존재는 아버지뿐이었다. 그러나 비극적이게도 아버지께서 가난 말기로 돌아가셨고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존재까지 사라져버린 마녀의 정신상태는 피폐해졌다.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직장에서 만난 한 남자가 아버지처럼 기댈 수 있게 다가왔다. 그 남자는 마녀에게 정말 잘해줬으며 그녀가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 남자는 자신보다 15살이 많았으며 2명의 아이가 있는 이혼남이었다. 이러한 단점들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 남자와 함께 있으면 피폐했던 정신이 정상적으로 돌아왔기에 그와 결혼을 결심하게 된다. 혼인신고 후 20대 초반의 나이에도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자신이 엄마가 했던 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좋은 엄마가 되기를 다짐했다. 이런 다짐은 오래가지 않았고 본능적으로 자신을 공격했던 악마가 몸에 들어와 헨젤과 그레텔을 공격하라 지시를 내렸다. 헨젤은 이쁜 새엄마가 좋았고 자신들에게 잘해주기까지 했기에 엄마의 빈자리를 조금이나마 채워나갈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레텔은 엄마에게 했었던 것처럼 반찬 투정을 하게 되었을 때 새엄마의 표정에 살기가 느껴지더니 친절하던 엄마가 아닌 공포의 대상으로 바뀌었다. 그럴 거면 밥을 먹지 말라며 그레텔의 밥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러곤 하루 종일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그러자 그레텔은 배가 고프다고 울었다. 헨젤은 동생의 그런 모습에 마음이 약해져 냉장고에 있는 초콜릿을 동생에게 주었고 그 모습을 새엄마 마녀가 지켜보고 있었다. 마녀는 그대로 헨젤에게 다가와 뒤통수를 가격하며 폭행이 이어졌다. 또한 차가운 물을 헨젤에게 계속 뿌린 후 추운 날씨 집 밖으로 내쫓아 1시간가량을 방치했다. 헨젤은 아빠가 빨리 퇴근해 집에 오시길 바랬지만 회사 일로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진 아빠는 이날 돌아오시지 않았다. 다음날 아빠가 퇴근하였고 새엄마는 오히려 아이들이 자신이 새엄마라서 그런지 말을 듣지 않는다며 울면서 거짓을 이야기했다. 그러자 아버지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그레텔과 새엄마에게 가혹행위를 당한 헨젤에게 반성하라며 벽을 보고 서있게 했다. 아빠는 헨젤과 그레텔보다 새엄마 마녀를 훨씬 사랑하는 것 같았고 마녀가 무슨 말을 하든 다 믿어주고 지지해 주었다. 마녀의 가스라이팅에 항상 다정한 아빠의 아이들을 향한 사랑한다는 말은 없어졌고 폭언만이 헨젤과 그레텔의 귀에 꽂히게 된다. 이젠 그 아무도 헨젤과 그레텔을 보호해줄 사람은 없었다. 하루는 마녀가 그레텔에게 손찌검을 하려던 찰나 헨젤이 그레텔을 보호했다. 그때 마녀는 완전 악마로 변하였다. 그리곤 헨젤을 방 안에 가두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헨젤은 참지 못하고 방 안의 볼일을 보게 된다. 새엄마 마녀는 분노를 했고 벌을 준다며 캐리어 가방을 꺼내어 헨젤에게 들어가라 지시했다. 가방 속에 갇혀 미칠 것 같은 답답함을 견뎌야 했고 결국 울면서 꺼내달라고 발버둥치기 시작했다. 새엄마 마녀는 시끄럽다며 가방 위에 올라가 강하게 위아래로 뛰었다. 헨젤은 비명소리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숨을 쉴 수 없는 고통이 느껴지는 순간 초인종이 울리기 시작했다. 집 앞에는 며칠째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있는 헨젤이 걱정된 담임선생님의 신고에 경찰들이 와 있었고 다행히 헨젤과 그레텔은 구조되었다. 이젠 고통받지 않을 수 있게 되었고 곧바로 엄마가 헨젤과 그레텔의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 엄마는 본인이 잘못했다며 앞으로 잘해주겠다 약속했다. 엄마의 그리웠던 따뜻한 밥을 먹으며 헨젤과 그레텔은 웃음을 찾을 수 있게 된다. 다행히 새엄마와 아빠는 아이들에게 접근 금지 처분과 엄마와 아이들은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엄마는 그동안의 죄책감과 미안함에 최선을 다해 헨젤과 그레텔에게 잘해주었다. 얼마 후 아이들이 소원이었던 놀이공원에 가게 된다. 헨젤은 동생과 엄마와 이 시간이 끝나지 않기를 바랄 정도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때 갑자기 눈부신 햇살이 헨젤을 따뜻하게 감싸기 시작했다. 한 등산객이 버려진 캐리어를 발견했고 이상함을 느껴 경찰에 신고하게 된다. 경찰이 캐리어를 열었을 때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가방 안에 차갑게 식어있는 헨젤이 눈을 감지도 못한 채 구겨져 있었다. 사실 헨젤은 캐리어 안에서 세상을 떠났고 집에 돌아온 아빠는 이 사실을 알았지만 마녀를 보호해주기 위해 본인이 직접 캐리어를 산속에 유기하게 된다. 결국 아빠와 새엄마 마녀는 살인과 사체 유기죄로 실형을 살게 되었으며 이런 충격적인 일을 바로 앞에서 지켜본 그레텔은 보호소로 가게 되었다. 엄마는 결국 그레텔을 찾아오지 않았고 고아원에서 자라게 된다. 그렇게 성인이 된 그레텔은 한 남성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그 남성은 5살 아들이 있는 이혼남이었지만 그레텔은 결혼을 결심하게 된다. 엄마가 된 그레텔은 행복하게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레텔은 임신을 하게 되었고 무사히 출산을 하게 된다. 그때 그레텔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으면서 엄마라고 부르는 아이가 자신의 아이를 만지는 모습을 봤을 때 이상하게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때 잊고 살았던 기억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며 그녀의 마음속 악마가 깨어났다. 옛날 아주 먼 옛날 가난한 나무꾼 가족은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었다. 나무꾼의 새 아내는 아이들을 숲속에 버려서 입을 덜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처음에는 나무꾼이 이를 거부하지만 결국 아내의 주장에 못 이겨 헨젤과 그레텔을 숲속에 두고 오게 된다. 그러나 헨젤은 밝은 돌멩이들을 뿌려두었고 이를 따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다음날 아내는 다시 아이들을 숲속에 버리라고 나무꾼을 설득했다. 이번에는 헨젤이 빵 부스러기를 사용하여 길을 표시하려 했으나 새들이 모두 먹어버려 길을 잃게 된다. 아이들은 숲속을 헤매다가 색다른 집을 발견하게 된다. 이 집은 사탕과 과자로 만들어져 있었고 아이들은 굶주림에 무시겨 집을 먹기 시작했다. 그때 집의 주인인 마녀가 나타나 아이들을 붙잡았다. 마녀는 헨젤을 살찌워 먹으려고 계획하고 그레텔은 집안일을 시킨다. 그러나 아이들은 마녀의 계획을 눈치채고 마침내 그레텔이 기지를 발휘하여 마녀를 오븐에 밀어 넣어 죽이게 된다. 그 후 아이들은 마녀의 보물을 찾아 집으로 돌아가 가족과 재회하며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